안녕하세요. 김정엽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부동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언론에서 집값이 오른다고 허위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미 거래가 완전히 끊기고 매물은 하루가 다르게 쌓이고 있어서 아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은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지만 서울과 강남이 10년 전 거래량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이 상태가 조금만 더 이어지면 급추락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올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에 폭락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과연 올 겨울부터 얼마나 떨어질까요? 언론은 말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10년 전 폭락장 또 왔다. 자, 이제 위험한 곳 6곳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부동산 균열이 일어나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게 아파트 빌딩이 보이고 있죠? 이 벽에 균열이 쭉 일어났습니다. 아주 잘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제 부동산 매수 기간별 안전한 곳과 위험한 곳, 이거 아주 단순하게 도표화시켰어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1년 더 뛰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이제 단기간적으로 안전한 곳, 그리고 장기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구분을 해드릴게요. 보통 1에서 4년 안전하다는 말은 더 뛸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얘들이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5에서 10년, 즉 인구 감소도 있고 비선호 지역이 대부분이라서. 그러면 단기적으로 안전하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못 가서 계속 뛴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곳들이 어디냐? 경기, 인천, 지방 대부분이 그래요. 특히 이제 구축들이 그렇습니다. 구축은 별로 안 올랐잖아요. 자, 상승폭이 적은 곳, 한마디로 말하면 상승폭이 크지 않은 곳, 저가 아파트,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것들, 그 다음에 호재, 교통이라든가 뭐 학군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곳, 그냥 평범한 곳, 바로 이런 곳들이 안전하고 앞으로 더 뛸 수 있어요. 1에서 4년 놓고 보면 뭐 4년까지는 아닐 것 같고 이제 올해라든가 내년.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1에서 4년만 놓고 보면 폭락할 수 있어요. 왜?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제 나중에 폭락한 후에 5에서 10년까지 내다본다면 상당히 안전하고 오히려 자, 더 많이 뛸 곳들이 어디냐? 강남, 서울,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신축 아파트입니다. 상승폭이 큰 곳들입니다. 고가 아파트입니다. 비싼 아파트들, GTX 호재라든가 각종 교통, 상권, 뭐 매매도 호재들이 많은 곳들, 바로 여기가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뛰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아주 위험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상승장에는 제일 많이 또 뛴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한다면 지금 매수한다면 이쪽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매수하겠다면 좀 기다려야겠죠. 오른쪽을 매수한다면. 부동산 과열과 탐욕은 끝이 없어요. 지금 최고 위험 수위라는 것은 잊지 마세요. 왜 그러냐? 부동산 과열과 이 탐욕이 지나쳐서 지금 과열 양상이잖아요. 최고 위험 징조인데, 먼저 부동산 탐욕, 돈 버는 재미에 묻지마 투자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정부 집값 부양책,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부양책 썼다고 보여져요. 집값 잡을 생각이 없다고 했죠. 그리고 대부분의 투기꾼들이 속셈을 알아차렸습니다. 제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도 알게 됐어요. 정부가 집값 잡는다, 이제 지나가는 개도 웃어요. 다주택자 매물 잠김이 심각합니다. 양도세가 지나치게 많다 보니까 그냥 보유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또 특징이 3040이 이제 소득이 많아요. 연봉 1억 이렇게 드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고소득이고 저금리다 보니까 왕창 빚내서 연끌해가지고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5번째 특징은 무주택자들이 지금 불안감이 극에 달아 있어요. 지금은 조금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어서 약간 이렇게 잠복 상태지만 또 집값 올라가면 불안해서 막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집값을 잡아줘야 한단 말이에요. 계속 상승이 지금 확산되다 보니까 추격 매수를 하는 거예요. 6번째, 집이 있는 사람들은 자녀 이름으로 갭 투자. 즉 집값 지속적 상승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제 부동산에 중독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왜냐하면 예전하고 다른 게 지금 스마트폰 시대다 보니까 집값이 더 많이 뛰는 것도 있어요. 왜냐? 자꾸 부동산을 보고 보면 집을 사고 싶어져요. 여러분들 홈쇼핑 보면 보고 보면 사고 싶어지듯이 똑같아요.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이렇게까지 활성화 안 됐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부동산에 관심이 덜했겠죠. 그래서 인터넷, 아무튼 이 스마트폰 자체가 인터넷 매수를 부채질한다. 여러분들 호갱 논원에 이런 것들 다 집값 부추기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불패를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 이 언론놈들이. 여러분들 언론 보세요. 맨날 정부 욕하면서 집값 막 띄우고 있어요. 정부를 욕했으면 집값을 떨어뜨리라고 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야. 집값은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서 정부를 욕하고 있어요. 자,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그러고요. 이 투기 세력들이 활보를 하고 있습니다. 9번째, 불로소득이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상 평생 돈 번 것보다 집으로 돈 번 사람이 훨씬 많아요. 부동산 폭등해가지고 평생 수입 이상을 확보해버렸어요. 뒤늦게 계속 지금 매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지하고 불안하고 탐욕 이 3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영끌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지, 불안, 탐욕. 본인은 실거주라고 말을 해도 탐욕이 들어가니까 매수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무주택자는 실거주를 빙자해서 매수를 한다. 지방 투자자들이요. 예. 지방 투자 저가 매수. 이게 서울 사람들이 지방으로 딱 가가지고 저가 매수해서 집중 투기하고 있어요, 지금. 또 이번에는 거꾸로 지방 사람들이 상경 투자해서 이 지방에서 올린 수익 가지고 수도권 서울에다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1주택자 투자용으로 추가 매수하는 거예요. 그냥 뭐 세금이 어떻든지 간에. 2주택자는 이제 본인이 매수하기에는 아무래도 3주택이 되면 취득세도 많이 나가니까 자녀 이름으로 갭 투자하는 거예요. 증여도 가볍게 느끼고, 다주택자 집값 폭등해서 이미 일부는 떨어냈고 금융 쪽으로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벌게끔, 이러한 특징과 이런 상황 여러분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열 양상인 거 맞잖아요.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지금 부동산 매수하면 난리 나는 이유, 2013년 이후 2배나 뛰었죠. 지금 매수한다면 부동산 꼭지 폭탄 돌리게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터지고 맙니다. 지금 터질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오른다는 전문가의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예상 상승폭은 올라가봤자 조금이지만, 물론 지방이라든가 수도권 안 오른 곳은 달라요. 제가 말한 것은 평균적으로 많이 뛰었잖아요. 예상 상승폭은 적지만 예상 하락폭은 폭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지금 매수한다면 앞으로 오를 상승폭은 적겠지만 하락한다면 폭락 가능성이 높고, 바닥은 아니더라도 조정장 급매를 잡는 게 그나마 리스크를 줄이는 거다. 설령 올라가도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대세 하락으로 가면. 또 최고의 기회를 날립니다. 어떤 걸 딱 잡게 되면 나중에 안 팔려가지고 진짜 서울이 많이 떨어졌을 때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집값이 올라도 부동산 사이클상 5에서 10년 후에 순수익을 따져야겠죠. 그런데 양도세, 부대비용 이걸 보면 손해볼 수 있고, 팔리지 않아서 모든 기회를 날립니다. 경제위기 및 경제불안, 대세하락, 사이클 신용. 여러분들 경제위기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국 위험하고 실적으로 미국 대선 끝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모든 경제지표가 급추락하고 있어서 경제위기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부동산 거품도 크고 세계 최고 수준이죠. 대출도 많고 폭락 위험성이 크니까 항상 이 4가지 꼭 기억하세요. 부동산금 끝물 징조, 무슨 근거로 지금 끝물이라고 하느냐. 자, 항상 별로 프로답지 않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좋지 않은 것들을 매수하게 되면 이게 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볼까요? 30대 외지인들,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지금 아마추어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자, 끝물 징조입니다. 자, 다주택, 대기업, 여기는 은근히 매각하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을. 끝물이니까 매각을 하겠죠. 시세 차익 거두려고. 비아파트, 대형 평형, 이걸 매입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황금성이 떨어지는 아파트가 아닌 것들을, 또는 대형 평형이 지나치게 올라간다, 이런 현상은요 마지막 판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야. 또 입지가 좋지 않은 곳들만 올라가는 거 알죠? 이게 수도권에서 늦게 뛴 곳들이 입지가 안 좋은 곳들이에요. 상대적으로.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락장 되면 6, 7년 동안 안 팔립니다. 뭐 가격 헐값으로 내놔도.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지금 팔리고 있잖아요. 최저가 대비 2배 이상, 서울은 거의 3배, 2배 이상, 3배 가까이, 수도권도 50% 이상, 신도시는 2배 폭등했습니다. 전국 부동산이 지금 너무 뜨거워요. 이 과열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마추어들이 달라붙는 과열, 이것은 상투장이에요. 거래량이 급감하고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이게 가장 확실한 하락 징조이죠. 자, 이번에는 2030, 자, 이 사람들이 영끌하고 싶어서 영끌하겠습니까?
자,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7년째 뛰니까 한 번도 경험을 안 했을 거냐. 특히 30대도 뭐 몇 번이나 했겠어요. 사이클이 10년마다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아, 집은 사면 상상 초월이구나 해서 사는 거야. 심리적으로 지쳐 있어. 바로 이렇기 때문에 정부가 집을 잡아야 하는데 못 잡았다는 것은 아주 정말 나중에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쇠고랑 차는 사람도 나올 거예요. 자, 앞으로 계속 집값이 오른다는 불안감. 불안하죠. 계속 집값만 뛰니까. 부동산을 매입한 주변 지인들이 시세 차익이 너무 커. 나만 거지가 됐어. 얼마나 열받겠어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제 실망하고 회의감, 정부를 무능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정부를 믿지 못하는 사람, 즉 일부러 띄운다는 사람 양분화되고 있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띄우는 거예요. 자, 부부 맞벌이로 감당할 수 있는 이자, 이게 또 암초예요. 본인이 소득이라도 적으면 모르겠는데 소득이 많다 보니까 또 이자는 쓰다 보니까 막 부부 맞벌이 고액 연봉 저금리로 고액의 대출을 막 하는 거예요. 특히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거의 자유롭게 막 하잖아요. 전월세 불안한 삶, 이사 다니는 게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바로 이렇다 보니까 특공등 청약통장 있어봤자 계속 떨어지는 거야. 가점이 낮아서. 그래서 제가 희망을 주려면 20대도 마찬가지예요. 특공 좀 확 줄여버리고요. 특공 확 줄이고 가점제도 확 줄이고 추첨제 알아서 확대시켜야 돼요. 아무튼 영끌 6년 만약 2년 이상 폭락 시에 금액대별로 얼마나 떨어질 것이냐 시뮬레이션을 뽑아봤더니 5점 현재 5억짜리는 3.5억으로 2억 떨어지고 7.5억짜리는 5억 정도 떨어지고 이건 어디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도 자 10억짜리는 6억으로 폭락하고 금액이 클수록 금액도 많이 떨어지고 비율도 많이 떨어져. 14억은 8억이 떨어지고 8억으로 떨어지고 20억은 12억으로 떨어지고 거의 반토막 나죠. 26억은 난리 나죠. 15억으로 떨어지고 자 이처럼 금액대별 예상 폭락 가격 한 2년 떨어졌을 때의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 7년은 올랐는데 뭐 2년인들 안 떨어지겠어요? 자, 강남, 서울, 경기, 지방 지금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경기도 지방이 좋다고 했어요. 올해하고 내년만 놓고 보면. 근데 이제 10년까지 내다본다면 서울이나 강남이 좋습니다. 자, 그 이유를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강남, 서울부터 보자고. 여기 보면 2010년부터 거의 14년까지 4년 정도 하락을 했고요. 회복. 여기 이때 매수를 했어. 어떤 사람이 상투에서 떨어졌잖아. 근데 회복하는데 2년밖에 안 걸렸어요. 서울은. 저 딱 선 이었죠. 하락 4년 회복 2년. 그 다음부터는 다 급상승해서 신고가야 이게. 그래서 서울이 지금 4억이 10억이 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하락기 회복기 짧고 그리고 짧죠. 비교적 짧아요. 이쪽하고 비교하면. 그리고 작습니다. 이게 높이가 적게 떨어진다고요. 근데 상승기는 길고 크죠. 근데 경기도나 지방광역시가 왜 위험하냐면 이거 보세요. 자, 인천도 마찬가지. 하락이 5년이야. 더 길어. 그리고 많이 떨어졌네. 대충 왼쪽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회복도 많이 걸려요. 2년, 여기면 2년이면 회복했는데 여기는 거의 4년 정도 걸렸어요. 하락 5년에 회복하는데 4년, 9년을 까먹는 거야. 이 상투장에 매수하면. 그렇잖아요. 떨어졌다가 이렇게 하니까 본전치기 하는데도 9년 걸려요. 그 다음에 급상승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7년째 올라갔는데 6년째 오른 2019년, 20년에 경기도가 주로 폭등한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즉 하락기, 회복기 길고 커요. 그러니까 한번 물려버리면 망하는 거야. 지금 상투장에 물려버리면 뭐 서울도 망하지만 이쪽은 더 망하는 거예요. 경기도는. 이거 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상승기는 짧고 아주 가파르게 가죠. 자, 부자들 금융자산, 부자수 평균자산 참 우리나라 부자들 많습니다. 지금 대략 10억 원 이상 이제 부자들 쭉 봤는데 아무튼 금융자산을 봤더니 쭉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막대 그래프가 금융자산인데 무려 얼마냐? 2154조 원이래요. 부자들. 이 10억 이상의 부자들 약 이렇게 많은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 평균 금액이 얼마냐? 35.4억입니다. 35.4만 명이 바로 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자, 그러면 35.4만 명이 평균적으로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금융자산은 10억 원이지만 부동산 자산까지 포함했더니 60.8억 원이에요. 여기 써있잖아요. 60.8억 원이라고. 우리나라의 35.4만 명이 60.8억 원. 금융자산은 대략 10억 원. 그럼 나머지 50억 원이 부동산 자산이라는 거예요. 기타 자산.
부동산 거품 터지려고 한다. 꽉 잡아. 끝났어. 더 이상 못 참겠어. 이제 결국 폭발할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녹아나면 안 됩니다. 아직도 자신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집값이 얼마나 뛰었는지 확인도 안 한 채 무작정 매입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방송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폭락론자가 분명히 아닙니다. 부동산으로 꼭 성공을 하고 싶은 분들은 유료 상담을 받으십시오. 네이버와 다음 1000만 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면 유료 전화와 대면 상담 안내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